사업자 사업계획 승인받게 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착공신고하고 공사 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착공신고 시기와 관련되어 올해 법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착공신고하고 공사 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착공신고 시기를 위반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신고는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착공신고하고 공사 개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이제 완공된 주택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절차를 사용금사라 표현합니다. 여기 사용금사는 주택건설 사업이 사업계획 내용대로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 완료되면 제대로 끝났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이용케 하는데 그와 관련된 절차를 사용금사라 표현합니다. 여기 사용금사는 지금까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했던 사업 주체가 사용금사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 군, 구청장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 사용금사 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절차는 7일이었습니다. 건물 한 동이 공사 설계도면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코자 한다면 기간 7일이면 충분할 겁니다. 반면에 30세대 이상의 집단적인 주택건설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건축법보다는 좀 더 긴 절차 필요하죠. 그래서 사용공사에 대한 처리 기간을 15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일 이내 사용검사하는 자로 사용검사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 군, 구청장인데 특별히 국가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완료한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검사권자이고 국가주택공사를 제외한 그 밖에 등록사업자,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시, 군, 구청장이 사용검사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와 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사용검사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유언문입니다. 위 기억에 불구하고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 예정자는 사용금사 받을 수 있다. 여기 사용검사 절차와 관련되어 원칙적으로 사업체가 공사 완료하면 사용검사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사용검사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 사업체가 부도, 파산하게 되면 더 이상 공사 계속할 수 없죠. 만약 이런 경우에는 시공보증자 그리고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택법령상 주택 공급은 선분양 후 시공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 예정자는 완공되기 전에 주택에 대해 사업체와 공급계약 체결하고 주택을 분양받게 되는데 그 사업체 신뢰하기 곤란하죠. 그래서 각종 신탁회사로 하여금 보증하게 하고 주택을 분양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 사업체가 부도 파산하여 더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보증 썼던 신탁회사에서 잔여공사 완료하고 입주 예정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만약 저 시공 보증자마저 부도 파산하게 된다면 그때는 입주 예정자가 잔여 공사 완료하고 사용금사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반값 아파트란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표준 건축비와 관련되어 평당 30형 아파트라고 하면 한 450 정도의 표준 건축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설업에 있어서는 과거 종합건설이라 불리는 건설업체,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일반 건설업자로 명칭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저 종합건설에서 공사를 따게 되면 이를 전문 건설업체
하도급 주고 전문 건설업체에서는 또 주변의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을 종합건설, 일반 건설업자가 100회에 낙찰 받게 된다고 하면 전문 건설업자는 80회, 그리고 일반 건설업자에게 한 64 정도의 하도급 주게 되게 되는데, 만약 이런 사업 주체가 부도 파산하게 되면 이런 과정 없이 직접 입주 예정자가 아직 사업체에게 넘기지 않았던 중도금 또는 잔금 가지고 나머지 공사할 수 있죠. 만약 그렇다고 하면 반값 아파트라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체가 부도 파산하게 되면 시공보증자 그리고 입주 예정자가 잔여 공사 완료하고 사용검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시공보증자, 입주 예정자 외 추가적으로 시공자도 사용검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공자라고 하는 것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주체, 시행자입니다. 저 시행자가 시공자에게 공사, 도급 방식으로 맡기는데, 이 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시공자는 일이 완성되었을 때 공사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일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사용검사 도중에 재시공 명령할 수 있죠. 대신 사용검사를 통과했다고 하면 공사가 완벽하게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 사업체가 분양한 주택이 제대로 분양되지 않는다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시공자도 사용검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체가 부도 파산한 때에는 시공자는 사용검사 신청할 수 없고, 사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 시공보증자, 입주 예정자 외 시공자도 사용검사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사업체를 대신해서 사용검사 신청할 수 있는 자 누구인지 이 부분을 저렇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7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함께 보십니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면 일반인에게 주택을 분양,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 분양한다는 것을 법에서는 공급이라 표현하는데, 이렇게 공급하는 주택 중에 그 분양 가격을 제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TV에서 보셨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되게 됩니다. 여기 분양가 상한 주택은 주택 공급 가격을 법령으로 제한받는 주택을 말하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함께 구분해 놓습니다. 어떤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인지 그 구분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관련되어서는 그 내용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는데, 그 개정 사안들을 살펴놓는 겁니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공공택지 건설 공급하는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과 공공택지 외 택지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곳에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공공택지 외 택지라고 하면 바로 민간 택지를 말하는데, 만약 우리 주변에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그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는 아파트 단지는 공공택지가 아닙니다. 여기 공공택지는 토지를 수용 방법으로 확보하여 택지 개발 사업하는 것을 말하는데, 가끔 광교지구나 판교지구, 동탄지구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다. 농경지를 공동택을 건설하기 위해 수용하여 택지 개발 사업하게 되면 그러한 땅을 공공택지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저 공공택지, 하남지구, 동탄지구에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택에 대해서는